우리 정구성 변호사는 그 사이에 등려를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네. 되고 있습니다. 아빠가 된 소감이 어때요? 사실 저는 되게 얼떨떨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안 닮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와이프를 닮았는데 합쳐놓으면 또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야. 지금 자랑하는 거지? 아까 사진을 보니까 길쭉한 게 정구승 변호사 딸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요즘 아무래도 이제 산모가 있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새벽 배송하게 되거든요. 지금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여쭤봅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그 물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와이프가 네. 아예 탈팡은 안 했는데 절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절팡을 하고 있다. 아. 그 절팡이라는 건 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쿠팡에서만 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급한 게 아니면은 대부분 다른 데서 사고 저희는 거의 한 100개를 샀다고 하면 이제 5개, 3개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하게 뭐가 필요한 거는 또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는 해갖고 경우가 있어요. 신생아 때는 네. 이해해줘야 돼요. 그거를 네.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쿠팡 어플 자체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야 그래요. 약간 한 2주 정도는 금단 현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안 쓰니까 돈이 좀 세이브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안 사니까. 오히려 내일 오니까 이거 불필요한 것도 빨리빨리 그냥 대충 막 네. 주문하는데 진짜 이제는 하루 이틀 걸리니까 필요한 것만 주문하게 돼서 생활비 전략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쿠팡 매출이 94% 떨어졌다잖아요. 아, 진짜요? 바로 네. 이런 사람들 이익률요? 때문에 이익률이 네.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한 방 잘못 보이면 진짜 큰일 나. 쿠팡 한 번만 잘못 보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누적되어 왔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각종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설 특검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기소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부천지청 전직 간부들이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어떤 연유로 기소가 된 겁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문지석 검사가 국회 나와가지고 막 울부짖었다고 하는 게 맞죠? 막 울면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또 검찰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면 사건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검까지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들도 다 그렇지만 개통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밑에 과장 있으면 부장이 결제하고 부장이 결제하면 그 위 뭐 이사가 결제하든 뭐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뿅 하고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담당 검사를 샥 건너뛰고 차장 검사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담당 검사가 쓴 것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대검으로 올렸다고 하는 게 그런 딱, 정황이 있다는 거고. 그게 딱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음. 이 얘기는 물론 이제 문지석 검사가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쓸 때는 그 담당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검사였었지만, 그러니까 차장 실제로 그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는 애초부터 불기소를 결정해 놓고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지석 검사 얘기했던 것처럼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부분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저는 지금까지 검찰 출입도 해보고 여러 다종다양한 사건들을 봐왔는데 네. 보고 개선에서 점프가 이뤄지면서 뭔가 차장 검사가 주임 검사의 문서 작성 행위에 관여한 정황들이 나왔다는 보도는 그리고 그런 범죄 사실은 처음 들어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죠. 원래는 하나씩 네. 하나씩 그 대면 결제까지 받은 다음에 전자 결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술을 확보한 게 아니라 물증을 잡은 것 같아요. 물증을 잡은 것 그게 같다.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차장님이 제 걸 먼저 써주셨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아마 초안을 썼던 그런 파일의 시간대와 이게 뭐 그 다음 검사가 받았던 내용 혹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 내부 그 메신저가 있거든요. 거기서 파일이 왔다 갔다 했던 흔적. 근데 발신자가 평검사가 아니라 차장검사가 뚜 평검사네 from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잡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네. 못하는 상황이 와서 기소가 이루어졌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가 많았죠.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결과가 정해진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의혹은 많았는데 그게 실제로 밝혀진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거의 최초로 밝혀지는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네.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오늘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배경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 3법 차근차근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법 왜곡죄도 이미 통과가 됐고요. 네. 근데 사법부가 반대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사실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라고 보이나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 거지. 왜냐하면 사법개혁 3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 체제, 조희대 코드에 대한 불만, 또 불신 이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주심 재판관이 누구였어요? 주심 대법관이 누구였어요? 이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 내에서 신임 행정처장으로 주심 대법관을 갖다 지명했어. 이 뜻은 뭐겠어요? 넌 당신은 당신대로 지져라. 난 내대로 내 길대로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이면은 정치권하고 접촉면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인사와 예산을 상의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그 재판을 주심을 했던 사람을 갖다 맡겨놔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싸우자고 했던 사람 당사자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꼈겠죠. 자기가 행정처장이 됐을 때는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여기 계속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온팡 책임을 네. 뒤집어져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책임을 여기서 지는 모양을 안 보였을 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사표를 냈을 거다. 근데 그 사표가 저는 대법관까지 사표를 낸 건 줄 알았는데 대법관은 아니죠. 행정처장만 사표를 낸 거거든요. 자리만. 그렇죠. 네, 자리만이에요. 자리에서 그래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예. 대법관까지 물러봤으면 정말로 책임지고 사퇴한 거고 행정처장만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으로서는 계속 하겠다는 뜻이고 행정처장이 중요한 역할과 권한도 많지만 사실은 국회에 나와서 쓴소리 들어와야 되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앉아서 네. 천대엽 대법관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냥 일반 대법관이었으면은 그 방 하나에 얼마짜리 몇십 그렇죠, 평 거기에 앉아갖고 대법관님으로 살 수 있는데 님으로 살 수 있는데 거기 여기 와갖고 막 혼내고 뭐 하는 거에 대해 쩔쩔매서 대답하고 잘못 대답하면 또 위증으로 고소하네 고발하네 이러고 있는 네. 상황일 건데 저는 그냥 그거 하기 싫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저희- 왜? 예, 내가 왜 그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어서 오히려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소심한 반란? 이거 나한테 짬처리 하라고? 네가 해. 소심한 반란? 네가 해. 나 짬처리는 싫은데?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 다 이런 당신이 다 조절하고 아니,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박영재 처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그분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이제 내놨으면은 그 책임은 인사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희대가 본인이 사퇴하면 깔끔한 맞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자기가 사퇴를 했더라면 근데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사법부와 나는 일종의 물화일체 같이 한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절대 대법원장 자리 내려놓으면 안 돼. 내려놓으면은 저들이 와서 대법원을 점령해서 좌파 세상을 만들 거야.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나름 굳은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기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신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면서도 네.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니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법원을 대표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관계라는 것들이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특히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들을 국회를 설득하고 대통령실 설득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박영재를 처장을 임명하는 순간 이미 끝내. 조희대는 결국은 대통령실과 국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집권 여당과 정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표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비단 이런 그 사법개혁 3법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그런 권리와 직결될 수 있는 후임 대법관을 정하는 문제마저도 사실은 그 4명의 후보가 천거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을 조희대가 제청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민주당과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후임 대법관도 한 달 가까이 지명을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거야말로 국민들한테는 피해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굴러가지가 않는데요. 사람이 부족해갖고 분명히 또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논리대로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심리불속행 또 나올 거고 조금 더 그 제대로 된 판단이 그 8만 쪽을 그렇게 빨리 9만 쪽을 그렇게 읽는 분들이라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그 피해는 국민이 얻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다방면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4명의 그런 그 현직 판사가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네.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대법원과 대통령실 관계가 원만하면은 뭐 민정 라인이랑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후보가 추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사람과 대법원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들었지만 여기 거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그런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국립민복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서 풀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행정처장은 법원 내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사법부와 그 입법부와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린 입장이에요. 가갖고 예산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하거나 이쪽을 조율해 주세요.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거 관철해 주세요인데 그거에 사실상 가장 부적합한 사람을 임명을 해갖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책임을 져야죠. 아니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제 여론조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이제 부역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구정 변호사는 이제 뭐 법조인이니까 제가 물어보지만은 법애국제가 도입되면은 형사사법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식의 우려를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치 이제 판사, 검사, 경찰을 상대로 엄청난 고소고발전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에 가까운 분석입니까?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경찰, 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은 계속 있어 왔어요. 거기에 대해 그 본인 검사, 본인 판사도 모르게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해갖고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주고 있어요. 지금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원안보다 많이 후퇴한 아닌데 원안을 그대로 원안보다도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조문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그렇게 많이 처벌례가 많지도 않고 이거는 위화적 효과를 위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모든 개혁이든 새로운 법안이든 시행이 되면 초반에는 삐끄덕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조장하는 공포에 비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거를 네.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단해서 처벌하는 게 경찰과 검사와 재판관, 판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퍽이나 이거 요건을 넓게 갖고 아무잡이나 다 수사하고 말도 안 기소하고 되는 거죠. 처벌을 네.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오늘 중앙일보 그래 기사 극단적인 제목 보고 와 깜짝 놀랐어. 예. 그 웃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했는데 450원 초코파이 훔쳐도 선처 못한다. 기소 유예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찾지 않고 실형을 자꾸 선고한다거나 그러니까 처벌을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근데 그런 것도 싹 빼고 그리고 법 왜곡죄라는 게 이번에 이제 수정된 최종안으로 들어갔던 거에는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니 맞아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 더, 네. 더 안전장치를 지나치게 많이 걸었다고 생각할 어. 정도로 많이 걸었죠. 그래서 추미애서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실은 좀 비판받을 만한 그런 대목도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반대 사례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판사가 이 선처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막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 박수 받고 있는데 자 법 왜곡죄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가서 수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건 쉽게 그러니까 얘기해 지금. 이걸 어떻게 기사 제목으로 그냥 버젓이 다냐고. 이거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만큼 정말 분명한 증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악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누가 재량권을 지나치게 많이 줬다 그래서 아니. 선처를 해줬다고 누가 처벌을 하냐고요.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이 떠드니까 더 화가 나는 건데 맞아요. 예를 그 들면은 속아 넘어간다니까 아니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뭐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그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정말로 창작을 해도 너무나 심하게 하는 좋은 결정례가 생기면은 그걸 누가 법 왜곡죄로 기소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를 법조인이나 교수분들이 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독일 원문만 보더라도 더 심플해요. 거기는 그냥 법을 왜곡한 자는 처벌한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불이익하거나 이익하게 해서 법을 왜곡해서 처벌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게 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헌이나 이 적용 기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형법 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다 디테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 해석과 조리 그리고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정도 선이면 되겠구나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이번에 그 원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제한을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례 변경을 못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소리죠. 되는 그래서 거죠. 뭐 예를 조이대가 들어서 러시아, 북한 국민들한테 피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입장 냈었잖아요. 이 관련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가 굉장히 엉터리 여론 조성하고 있고 이 두 가지 현상만 보더라도 법 왜곡죄가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네.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말씀드리면 뭐 러시아, 북한, 뭐 나치나 이런 네. 법 왜곡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선. 근데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걔들도 갖지 않았던 법적 카르텔을 우리는 이 확실한 법적 카르텔을 우리는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유무죄를 막 뒤바꾸기도 하고 그 법적 카르텔하고 연결돼 있는 네. 이른바 정치적 이익 공동체들이 지금까지 수사 기소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해왔던 거 아니냐고요. 그거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상징적인 조치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아예 처벌받지 않는 그냥 법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얘기나 뭐가 다르겠냐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살아온 거죠.